가라 그럼 나와 나. 얘는 이제 그래 갈래가 뭐였어? 그래 갈래가. 그렇지 수필이지 수필. 그러니까 수필이니까 수필이라는 거 이제 그래 갈래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글의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흐름을 한번 좀 짐작을 해보고 가는 거야. 수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필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달해 주는 게 주 목적이잖아 수필이. 그러니까 얘가 무슨 경험을 했을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느낌을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지 이걸 잘 생각하면 돼. 아주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각자의 목에 2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보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가득 채워 앞쪽에, 또 다른 보따리 자신들의 결정으로 가득 채워 뒤쪽에 달아 놓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결정과 자신들의 결정.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결정들은 잘도 보고 시시콜콜 이리저리 꼬투리 잡지만 뒤에 매달린 보따리 속의 자기 결정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결정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결정만 보는 인간의 면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유정이나 뭐 친구들 아마 오랜 시절에 한 번쯤은 해봤을 거야. 얼굴 같은 데다 막 장난치면서 손에다가 깜짝 붙인 다음에 친구한테 와 한 다음에 묻혀놓고도 그 다음에 거울 안 보면 사실 얘는 몰라. 자기 얼굴에 뭐 묻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만 보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야. 타인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모르는 거. 따지고 보면 아무리 평판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속담으로 뭐라 그래? 속담으로 털어서 먼저 한다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털어서 먼저 한다는 사람 없다 그러지만 속이 적어도 털면 먼지는 나. 그지? 뭔가 잘못을 했든가 거짓말을 했든가 뭔가 했든가 한 게 있겠지. 쉽게 얘기하면 저 녹화 들어가려면 엄마 보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하나쯤은 있단 말이야.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 근데 말 그대로 그거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마음만 먹고 비난거리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세계 위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 본 사람들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흔히 세계 위인전, 그런 위인전에서 나오는 위인이지만 그 양면의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에디슨 같은 사람이잖아. 뭐 전구부터 해서 수많은 발명을 했지만 그걸 위해서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갈아 넣었다든지 그러다가 또 갑 중에 갑이었다든지 갑질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야. 인간 성향이라는 게 모두 양면적이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지. 어떤 사람은 내 수업을 보면서 저 수업 뻔쩍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수업을 보면서 수업 잘하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뭐 나 스스로도 어떨 때는 수업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수업이 안 된 것 같은데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는 거고 서로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 자,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대바라졌다고 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반된 해석이 얘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한테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대바라졌다고 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되게 왜 그런 것들 있잖아. 니네는 조별과제 같은 거겠지. 조별과제 팀플 같은 거 할 때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면 너 왜 네 의견이 없냐고 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나서서 뭐라 그러면 왜 너는 네 의견만 내세우냐고 그러고 쉽게 얘기하면 앞에 나서서 도움을 주고 싶으면 지 생각만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빠져있으면 왜 아무 생각도 없냐고 그러고 선생님이 요즘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 뭔가를 나서서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솔직히 요즘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나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 진짜로 실제로. 왜냐면 특히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이제 국어선생님이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없으니까 국어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제 시간표라든지 이런 거는 나는 보면은 수학하고 수학이나 영어처럼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출퇴근도 같은 경우에도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내 맘대로 퇴근한단 말이야. 끝나면.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넌 학원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럼 씨야 나보고 알아서 하라며? 어쩔 때는 나보고 학원에 이러니까 같이 움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떨 때는 또 국어만 갖고 얘기할 때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양단의 것들을 통해서 되게 말하자면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반대 강력 있게 담당한 사람은 접수하지 못하고 대발하였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너는 왜 자꾸 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가면 쾌활하고 잘 웃으면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너는 왜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고 욕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예지, 그지?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본 거. 상냥하고 상상을 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아, 이거 여자들한테 해당이 되나 보네. 그지? 왜 꼬리 치냐? 뭐 이런 얘기 표현 쓰지. 그래서 상냥하지 못하면 뭐 이런 상반된 해석의 예를 동그라미 나중에 쳐놨어. 뻣뻣하다고 욕하고 너 그렇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잘 베푸지 않는 사람도 구두쇠고 편협하다고 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성향의 양면에 대해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다라고 그대로 평가받기보다는 둘로 평가를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으로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문학작품 분석법을 가르칠 때 나는 역할 바꾸기를 역설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학기 영문학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펑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라는 작품,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가로가로 다 있어. 자, 읽혔다. 남북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스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10장 호머 베런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우긴다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데 10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일꾼들의 대장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왜 우리가 너가 다 있어 대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용 보면 되게 이상하지. 10장 호머 베론이라는 현대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다가 호머 베론의 남자 사랑에 빠졌는데 그를 붙잡기 위해서 그게 극약을 먹인다. 옛날에 보면은 이런 영화 중에 보면 그 남자 웨너맨 러브즈 우먼인가 영어 제목으로는 우리나라 제목이 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웨너 러브즈 우먼인가 뭐 이렇게 얘기해. 어떤 여자 사랑할 때 뭐 남자가 사랑할 때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에 보면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되게 사랑해. 여자를 되게 사랑해. 근데 여자한테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토킹 짓을 한 거지. 아주 옛날 영화인데 한 20년 훨씬 넘는 영화일까. 근데 내가 그 영화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런데 그래놓고 나서 그 여자를 어떻게 자기가 소유하고 싶잖아. 근데 그 여자한테 계속 거절하잖아. 그 여자를 차로 받아. 차로 받은 다음에 그래갖고 차로 받은 다음에 진짜 이 뒤에 내용이 충격인데 그래갖고 사고가 났잖아. 그래갖고 사지를 절단해. 사지를. 왜 오토다케인가? 왜 일본에 보면은 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다리 없고 팔 없이 태어나서 왜 휠체어 타고 다니던 그런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의자에다 놓고 그 사람을 말 그대로 딱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집에다 데려다.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게 어떻게 사랑이지? 그 다음에 미저리 같은 영화에도 보면 어떤 소설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한 그 소설가의 팬이었던 미저리라는 여자가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쉽게 얘기하면 팬이니까 처음에 보살펴준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이 남자를 소유하려죠. 막 글도 쓰게끔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되게 공포영화였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극단적인 이야기지.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밀리를 남을 생각하면서 극단적으로 폄훼한다.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건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일반적인 생각. 우리도 만약에 이걸 본다면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부정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개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버리면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문학할 때도 선생님도 뭐라 그래? 될 수 있으면 감정이입을 하라 그러잖아. 감정이입.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돌이켜서 생각해서 어떤 장면화 시키면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학생들 말 맞다나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의미를 잃는다. 학생들 말 맞다나 에밀리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말하자면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죠라든가 에밀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사람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비를 바치는 거지요. 라든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화도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앞에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건 작주인물에 대해서 오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남으로 볼 때는 비난하고 나로 볼 때는 과잉 보호를 하게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타인에게는 여기서 보면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중심주의 이거 반대로 사는 사람도 힘들어.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도 힘들어. 이 사람들은 선생님 하는 사람인데 되게 힘들어. 자, 그래서 논리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얼굴에는 눈 2개, 코 1개, 입 1개가 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얼굴이 다 제각각 다를 수 있는가? 100명을 고사하고 그 똑같은 조합으로 크로마뇽이 이루고 완벽하게 두 얼굴 정확하게 똑같이 겹치는 예는 없었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플갱어지 도플갱어? 그래갖고 원래 도플갱어 만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둘 중에 하나 죽는다 그래갖고 도플갱어 만나면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희박하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런데 두 얼굴 정확히 똑같이 겹치는 예는 없었으리라.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에 의하면 우리의 속모습은 겉모습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큰 걸 여기서 보면 속모습과 겉모습인데 뇌의 모양과 얼굴 모습 이런 데 더 차이가 난다.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큰 걸 작은 걸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두뇌마다 제각각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나 굴곡, 줄여잡기 정도가 달라서 절대로 두 개의 두뇌가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 즉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라 갖는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의 자연선이나 주름을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억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두뇌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사람마다 경험, 느낌, 기억,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마스크 쓰면 계속 얘기. 김이 올라. 자, 그러면서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 앞뒤를 보따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보따리를 뒤적거려 보지만 그래서 아까 맨 앞에 얘기처럼 다시 오는 거지. 프로메테우스가 준 거. 그래서 자기 결점을 계속 이제 말하자면 열심히 앞보따리 자기 결점을 안 보고 남의 결점, 뒤에 있는 자기 결점 못 보고 앞에 있는 남의 결점만 계속 뜯어보는 거야. 결국은 앞보따리나 뒷보따리나 속에 들어있는 건 매한가지 다 결점이라는 거지. 남의 결점이든 자기 결점이든 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결점이 장점이다.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어차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아까 나이가 많은 도수에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니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못생겼다고 흉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관점에서 타인을 계속 비판하니까 당연히 사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기준이 자기 기준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늘 너희들도 뭘 갖고서 누가 볼 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상처받지만 드림캐슬 같은 그룹이 듣보잡인 그룹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상처받는 거지. 이런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그지? 그런데 또 무슨 말 그대로 유명한 가수들을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아이돌은 유명하니까 인기가 많은 게 당연한데 그 다음에 어떤 아이돌은 그에 비해서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당연한데 쉽게 얘기하면 팬덤 큰 애들이 팬덤 작은 애들한테 야 뭘 그런 애들을 덕질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작은 팬덤들을 무시하는 건데 자기네들 기준이지. 자기네들 기준. 우리 나름대로 뭐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 그런데 그거를 폄훼하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성격인 거야.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많다. 며칠 동안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도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꼭 그러니까 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심이 생길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그래서 여기 한다는 한자성어 뭐야? 이제 녹음 들어왔어. 이거 만약에 보는 애들 있으면 이제 똑똑하다 소리 오 수미도 개똑똑해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역지사지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그러니까 내 선생님이 가끔 비유할 때가 그럴 때가 있는데 교통사고에는 100대 빵이 잘 없대. 교통사고가 사고가 나면 100대 빵은 잘 없대. 늘 과실이 조금이라도 상대방이나 자기에게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내가 뒤를 꽝 밟았어. 근데 나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보험이나 다른 경찰들이 볼 때 너 전방 주시 위반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충분한 제동거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지. 아니면 너 과속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과실이 생긴대. 마찬가지로 사람의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조금씩 책임이 있는 거지 100%는 없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 네가 나이 많으니까 네가 좀 참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게 어딨어? 그렇잖아. 그런 게 어딨어? 왜냐면 그렇지 못한 걸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나 같은 경우에 너도 봐서 알겠지만 빠르잖아 성격이 급한 편이고 이 말도 빠르고 그러다 보면 톤도 높고 그러다 보면 마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자신도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요즘 이혼하는 커플 많다 그러잖아. 이혼하는 커플이 많은데 물론 뭐 바람피는 거나 이런 것도 잘못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봐. 이혼의 책임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반대쪽에게도 책임이 있지는 않을까? 서로 생각을 해보는 것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혼율이 많아지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고 길거리에서 별거 아닌 거 같고 싸우는 일은 없겠지. 자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연거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까짓 거 그냥 용서해버리자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해할 때 생기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말 그대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한 유행가 가사에서 남에서 정을 하나 빠르면 님이 된다고 했다. 이거 저희 트로트 그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6살짜리 말 그대로 조카와 함께 노는 5글자판의 글자놀이와 같은 건지도 모른다. 남에서 받침을 하나 빼면 나가 된다. 점 하나 옮기면 너가 된다. 남의 받침과 획을 잘못 갖다 붙이면 놈이 된다. 사람 사는 게 엎치나 뒤치나 마찬가지고 그냥 발만 다르고 그렇잖아. 이상한 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나나 너, 남, 놈도 따지고 보면 다 그저 받침 하나 점 하나 차이를 보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악착같이 나와 남 사이에서 말 그대로 별개 차이 미미한데 나와 남 사이에서 깊은 거를 파놓고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등을 왜 서로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과거에 최치원이나 그 다음에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도 비주류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비주류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서 하나야. 국가지. 조선, 그 다음에 최치원 같은 경우에 신라라는 나라를 위해서인데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도 뭐가 있어? 우리는 육두품이니까 쟤네는 징벌이니까 근데 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최치원 같은 사람한테. 물론 육두품 중에서도 낮은 직이지만 근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무슨 쉽게 얘기하면 남인이니 동인이니 서인이니 동인이니 이런 게 있는데 넌 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밀리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를 쓸 때 어차피 다 같은 물인데 이 곡이 저 곡이 왜 싸우냐 이런 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저기에 있는 정치인들 우리가 총선이 다음 주니까 정치인들 보면 어때? 누구 하나는 무조건 좌양자 누구 하나는 그러면 좌양자인데 그 좌양자를 보면서 저것도 괜찮네 그럼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좌양자는 거 보고 어떻게 해? 우리는 니네랑 당이 다르니까 우리는 우양우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거야. 얘가 예스하면 그래? 속으로 예스했다가도 얘가 예스하면 나 우린 노 그럼 그러다가 쟤랑 다시 노 하면 그럼 우리 다시 예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예스했다가 노했다가 예스했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예스했다가 노했다가 예스했다가 뻔해 주셔. 그치?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주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신화와 강의사를 소개하여 독자의 흥미 그 다음에 두뇌 과학자들 연구에 제시해서 내용의 신뢰성 보편적으로 경험할 만한 상황을 제시하여 공감을 유도한다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보는 이야기들을 얘기해서
조금 이해가 쉽게 만들어지는 경수필이지. 남으로 보는 관점과 나로 보는 관점. 그래서 비정상적인 인물이다. 비평적 접근을 한다. 역할 바꿈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사성과 차이성 보면 얼굴이 좋아. 사람마다 다르다. 뇌구조 갖고 생김새가 비슷해 보지만 똑같은 두뇌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서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른 존재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피처되게 수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어승의 제비꽃은 제비꽃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학교에서도 줄 수도 있으니까 보면서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형식과 내용과의 관계인데 이건 저기 수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더 읽어야 될 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